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출력 버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요, 제어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렇게 제어문까지 배우게 되면요, 다양한 예제들을 풀이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다양한 예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력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입력을 여러 번 받다 보면 중간에 입력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있는 예제를 보면 정수 한 개를 입력을 받고 문자열 한 개를 입력을 받아서 정수와 문자열을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실행하고 나면 정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는 넥스트 라인으로 뭐를 받아야 되죠? 문자열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이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문자열은 입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열을 입력받지 못하는 이유는 입출력을 할 때 버퍼라는 임시 기억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버퍼는 뭐고 그리고 그 임시 기억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자열은 입력받지 못하는 상황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계신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작성을 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 F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헬로우를 출력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어디에 출력이 되냐면 콘솔 창에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는 이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넥스트 라인이다 라는 이렇게 입력하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콘솔 창에서 입력을 받게 돼서요. 예를 들어서 F를 입력을 받으면 F이 콘솔 창에서 입력된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되죠. 즉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내용도 콘솔 창에 출력이 되고 콘솔 창에서 입력하는 내용도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프로그램과 콘솔 창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이 데이터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길 같은 애가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 길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뭐냐면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짜고 계신 프로그램이고 이게 여러분들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콘솔 창이라고 했을 때요. 이들 사이에는요. 스트림이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트림이라는 게 뭘까요? 스트림의 영어 뜻을 잠깐 보면 명사로 보면 얘는 개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 보면 뭐 흐르다, 하나씩 전달되다 이런 뜻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스트림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개울에서 물이 흐르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이 흐를 때 물이 양쪽 방향으로 흐르지는 못하죠. 그 말은 흐름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과 콘솔 창이 입출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출력하는 스트림이 하나 있어야 되고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스트림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도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라는 애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헬로우를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력하는 스트림을 따라서 H 전달되고 E 전달되고 L 전달되고 L 전달되고 O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콘솔 창에 헬로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콘솔 창에 F를 입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입력받은 내용은 입력 스트림을 따라서 A 전달되고 P 전달되고 P 전달되고 L 전달되고 E 전달돼서 FPLE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전송이 되는 거고 HELLO가 어디로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 원리로 입출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들이 입출력이 이루어지려면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스트림이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헬로우를 출력하기 위해서
H 전달되고 E 전달되고 L 전달되고 L 전달되고 O 전달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한 개씩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마트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창고에 라면이 수북히 쌓여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고에 라면이 엄청 많은데 저한테 오늘 할 일은 라면 100개를 매장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때요. 라면 100개를 옮기기 위해서 저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했냐면 라면 한 개를 들고 매장에 갖다 놓고 또 라면 한 개를 들고 매장에 갖다 놓고 또 라면 한 개를 들고 매장에 갖다 놓고 이런 방법으로 라면 100개를 다 옮겨놨어요. 이런 방법으로 라면을 100개를 다 옮겨도 라면은 옮길 수 있겠죠. 하지만 라면을 100개 옮기는 속도가 굉장히 늦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카트를 하나 준비해서요. 이 카트에다가 라면 100개를 넣어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면 한 개씩을 각각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라면을 어디에다 다 넣는다? 카트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0개를 다 실은 라면을 매장으로 한 번에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성능상으로 라면 한 개씩 전달하는 속도와 카트에 다 담아서 한 번에 전달하는 속도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빠르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콘솔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얘네들이 입력과 출력을 담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콘솔 창에 만약에 F를 입력을 한다고 해봐. 그런데 A가 전달되고 P가 전달되고 P가 전달되고 P가 전달되고 L이 전달되고 E가 전달되고 이렇게 한 개씩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건 마치 창고에 있는 라면을 매장으로 한 개씩 전달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옮길 때 카트 같은 임시 장소를 마련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동을 할 때요. 입출력 데이터가 이동을 할 때 얘네들이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 기억 공간에 일단은 저장이 됩니다. 그 임시 기억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버퍼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버퍼에 여러분들이 출력할 데이터가 일단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솔에서 입력하는 내용은 프로그램으로 막바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버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콘솔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456이요. 4 전달되고 5 전달되고 6으로 이미 프로그램으로 전송된 상태라면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력받을 때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죠.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가 프로그램으로 전송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고요. 제어권이 버퍼와 콘솔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45를 입력을 받고 카트를 미는 것처럼 즉 라면 100개를 다 쌓았다면 카트를 밀어서 매장으로 옮겨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데이터를 카트를 미는 것처럼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입력의 끝에 뭐를 넣으셔야 돼요? 엔터를 이렇게 싹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퍼의 입력이 끝났어 라는 신호로 입력의 끝에 뭐를 넣어요? 엔터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엔터를 딱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누가 넥스트 라인이라는 이 메서드가 여기에서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출력 장치의 처리 속도를 이렇게 보완하는 작업을 임시 기억 공간인 버퍼가 사용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 두 번째 입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두 번째 입력을 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정수 입력을 제가 만약에 45라고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버퍼에는 뭐가 들어갔죠? 45가 들어갔습니다. 얘는요. 제어권이 콘솔과 버퍼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제어권이 프로그램에서 next int가 동작을 하려면 입력의 끝인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엔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엔터를 꽝 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 next int가 이제 제어권을 가져서 버퍼에서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입력 함수는 키보드 입력 함수가 아니라 버퍼의 내용을 꺼내오는 입력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버퍼에서 next int로 뭐를 가지고 와요? 45를 딱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45를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하니까 n에는 뭐가 들어가요? 45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게 되죠? 넥스트 라인이 움직이게 되는데 넥스트 라인도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오죠? 버퍼에서 가지고 옵니다. 버퍼에서 가지고 오려고 봤더니 넥스트 인트와는 다르게 넥스트 라인은 어디까지 가지고 오는 메서드냐면 엔터까지 가지고 오는 메서드입니다. 즉 넥스트9은 엔터까지를 문자열로 생각을 해서 엔터까지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정수나 실수처럼 엔터 값을 무시하지 못하고 엔터네? 이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자열이네? 해서 버퍼에서 문자열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str에는 뭐가 저장되냐? 엔터 값만 저장됐으니까 사실 얘는 어떠한 문자열도 못 가지고 오는 빈 문자열만 가지고 온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수를 입력받고 남아있던 엔터가 문자열로 인식이 돼서 문자열이 뭐를 갖고 옴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엔터를 가지고 옴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결 방안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정수를 입력받고 나서 남아있는 엔터만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엔터를 버퍼에서 가지고만 온다면 두 번째 입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정수를 입력받고 나서 그냥 문자열의 입력을 받으면 정수 입력 시 남아있던 엔터가 문자열로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번 더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엔터까지 가지고 와야 되죠. 엔터까지 가지고 오는 메소드가 뭐예요? 넥스트 라인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오는데 이때 이렇게 문자열을 가지고 온 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스트링 타입의 템프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버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장한 이 문자열은요. 사실은 두 번 다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냥 남아있는 넥스트 라인으로 버퍼에 남아있는 엔터까지의 문자를 가지고 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요. 인트를 입력을 받고 나서 버퍼에 엔터가 남게 됐는데 그 남아있는 엔터 값을 비우기 위해서 뭐를 쓴다? 넥스트 라인을 한 번 더 써주시는 건데요. 이 구문을 쓰는 이유는 결국은 입력 버퍼에 남아있는 뭐를? 엔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오는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버퍼에 남아있는 엔터를 가지고 와서 버퍼가 비어있는 상태, 클린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넥스트 라인 입장에서는 버퍼가 비어있으니까 입력이 가능하게 되겠죠. 해볼게요. 정수를 입력 받습니다. 56을 받았어요. 그러면 버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56 엔터가 들어간다고요. 넥스트 인트는 뭐를 가지고 와요? 56을 가지고 와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n은 56이 되죠. 그리고 넥스트 라인 그 다음에 있던 얘가요. 넥스트 라인이 엔터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럼 버퍼에는 얘는 누가 가지고 와요? 엔터를 가지고 와서 버퍼는 이제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넥스트 라인을 하게 됐는데 버퍼에서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버퍼의 내용이 없죠. 그럼 버퍼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와야 되고요. 입력 받아서 엔터 친 내용이 버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간 내용의 엔터까지의 내용을 누가 가지고 온다? 넥스트 라인이 엔터까지의 문자열, 헬로우 엔터까지의 문자열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입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정수만 입력받을 때는 사실 이 구문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정수는 엔터 값을 가지고 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수나 실수를 입력을 받고 나서 문자열을 입력받는 경우 문자열은 특히 문자열도 넥스트로 입력받는 경우는 엔터를 그냥 무시하게 되는데 왜냐면 얘는 그냥 문자를 받는 애니까 그러니까
공백 이전까지를 받는 애니까 얘는 엔터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데요. 넥스트 라인이라는 이 메서드가 문제거든요. 넥스트 라인이라는 이 메서드는 엔터까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엔터가 남아있는 경우는 입력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넥스트 라인을 쓰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비워주고 쓰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정수와 문자열을 입력받는데 그때 사용되는 버퍼가 뭔지 그리고 버퍼의 문제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봤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